그날도 평소처럼 도자기 공예 동호회에서 사람들은 각자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다만 그날 나는 그를 처음 만난다. 나이도 경험도 비슷한 중년의 남자.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저 취미로 시작한 도자기 공예. 하지만 이 일이 나를 변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기 처음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서 묘한 끌림을 느꼈다. 나는 그저 자연스레 웃으며 네, 처음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눈길을 교차하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상치 못한 열기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묘한 매력이 느껴졌다.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며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취미일 뿐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의 손끝이 내 손을 지나칠 때마다 작은 떨림이 전해졌다. 그가 손을 뻗어 내 도자기를 손질해 주었을 때 그 손끝이 내 피부에 닿는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다. 조심해야죠. 그렇게 하면 도자기 망쳐요. 그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내 귀를 스쳤고 나는 그 웃음 속에 숨겨진 뭔가에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도자기 작업이 끝난 후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그 순간들이 점점 더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는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어느 순간씩 나의 마음을 흔들었고 나는 그가 나에게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그의 존재가 내 삶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와의 만남은 점점 더 나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다. 우리 둘은 도자기 작업 외에도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가 나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그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나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누군가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것. 그날 그는 내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는 도자기는 단지 예술만이 아니야. 서로의 마음을 담는 거지.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가 정말 내가 그리던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잠시의 갈망에 불과한 것일까? 내가 그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물음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엔 그냥 간단한 차를 마시자는 제안이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달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편하게 있어요.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그의 손을 잡고 그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내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는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에 잠깐이라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다. 나도 그를 원하고 있었다. 그가 내게 가까워지며 입술을 내게로 밀어붙일 때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없었다. 여기서 더 이상 멈출 수 없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다. 나는 그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다.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좁혀졌고 손끝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의 존재가 점점 더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이 감정에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은 커져갔고 나는 그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복잡했다. 내가 그에게 끌리지만 그가 내게 끌리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살아왔다. 가정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서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갔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관계가 가져올 모든 결과를 알면서도 나는 그를 놓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끌리게 된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알고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갈망은 끝날 줄 몰랐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더 이상 감추지 않았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에게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뜨거운 열정은 점점 더 강해져 갔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 길은 불륜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진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가 내게 속삭였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어요. 그 말에 나는 그를 받아들였다. 그가 내게 마지막으로 전해준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의 깊이가 전해지는 키스였다. 이 정도의 분위기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복잡함과 갈망을 강조하면서도 불륜의 도덕적 갈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중년의 연애, 특히 금기된 관계에서의 감정선을 깊이 있게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진수와의 관계가 시작되고 몇 달이 흘렀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내 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쳤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식탁 위, 나는 진수의 눈빛이 떠올랐다. 남편이 건넨 밥그릇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의 애정은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와의 대화는 의무였고 그와의 스킨십은 마치 감정 없는 연극 같았다. 그런 틈새에 진수가 들어왔다. 그는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여자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우리는 작업실에서 둘만 남았다. 습기찬 공기 속에서 도자기들이 굽히며 내는 뽀드득한 소리, 그리고 진수의 한마디. 우리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만나요. 당신이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곳에서.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펜션을 예약해 두었다. 하얀 커튼이 살랑이고 창문엔 작은 이슬이 맺힌 그 방에서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봤다. 한때 아이를 키우던 손, 가족의 끼니를 챙기던 손, 그 손이 지금은 욕망과 떨림에 흔들리고 있었다. 진수가 내 뒤로 와서 나를 감쌌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쳤고 나는 내 몸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나의 여자예요. 그 말이 심장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불륜은 처음엔 죄책감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반복되면 그 감정은 일종의 습관이 된다. 우리는 서로를 찾았다. 그는 도자기처럼 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고 나는 그에게 서서히 파묻혔다. 밤이면 남편이 코를 골고 자는 옆에서 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진수가 보내온 짧은 메시지 하나에 온몸이 깨어났다. 오늘은 유난히 당신이 그리워요. 한 줄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우리가 공유한 수많은 숨결과 속삭임,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결국 한 번 들킬 뻔했다. 작업실에 남아있던 2개의 커피잔과 한 장의 수첩.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첩을 챙겨 숨겼고 진수는 조심스레 나를 안심시켰다. 내가 다 책임질게요. 그 말이 위로이면서 동시에 더 깊은 늪으로 이끄는 유혹이 되었다. 나는 알았다. 이 관계는 언젠가 끝이 나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 끝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진수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만들어요. 당신과 나 단둘이 만드는 그릇. 이건 영원히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없이 작업했다. 함께 반죽하고 성형하고 건조하고 유약을 입혔다. 그리고 마지막 굽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겪은 모든 떨림과 침묵, 웃음과 눈물이 녹아들었다. 그릇이 완성된 날 진수는 조용히 내 손에 쪽지를 쥐어주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평생 당신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돌아가야 한다면 이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래도 나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 절대 잊지 않아요. 나는 그릇을 껴안고 끝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진수와의 연락을 끊었다.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는
진수라는 이름에 아주 정교하게 빚어진 그릇이 놓여 있다는 걸. 그 안에는 다시는 꺼낼 수 없는 불꽃이 담겨 있다. 나는 오늘도 그 도자기 옆에 앉아 그를 떠올리며 묵묵히 작업을 이어간다. 도자기는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때 그 순간 이후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